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고대 문명은 절반도 안 됩니다. 교과서에는 왕조와 전쟁 이야기만 가득하지만 정작 수천 년을 살아남은 진짜 비법들은 감춰져 있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현대 과학조차 놀라게 한 고대인들의 기상천외한 생존 기술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막에서 물 없이 3일을 버틴 방법, 바이킹들이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체온을 유지한 신비한 의식, 그리고 마야인들이 정글 깊숙한 곳에서 독을 해독제로 바꾼 놀라운 지혜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미신이나 우연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실전 기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기원 후 1세기, 로마 제국의 군대는 사하라 사막 끝자락까지 진출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마주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더위와 물 부족이었죠. 현대 생존 전문가들도 사막에서는 하루 4리터 이상의 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마 군인들은 물통 하나로 3일을 버텨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 비밀은 황혼 행군법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해가 질 무렵부터 새벽까지만 이동했어요. 낮 시간에는 모래 속 1m 아래 굴을 파고 들어가 체온을 낮췄습니다. 모래의 온도는 표면에서는 60도까지 올라가지만 1m 아래에서는 25도 정도로 유지되거든요. 두 번째는 염분 설탕 혼합법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바닷물을 끓여서 만든 소금과 대추야자에서 추출한 설탕을 3대7 비율로 섞어서 혀 밑에 두었어요. 이는 현대 스포츠 음료의 전해질 보충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탈수를 방지하면서도 에너지까지 공급하는 완벽한 조합이었죠. 가장 놀라운 것은 심리적 온도 조절법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행군하면서 고향에 눈 내리는 풍경을 상세히 상상하도록 훈련받았어요. 단순한 정신력이 아닙니다. 뇌과학자들이 최근 발견한 바에 따르면 추위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체온이 1에서 2도 낮아진다고 해요. 9세기 북유럽, 바이킹들은 영하 3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긴 항해를 이어갔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지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바이킹들은 어떤 비법을 사용했을까요? 그들의 첫 번째 비밀 무기는 혈관 확장 호흡법이었습니다. 바이킹 전사들은 전투 전 특별한 호흡을 했어요. 7초간 깊게 들이마시고 3초간 참은 뒤 14초에 걸쳐 천천히 내쉬는 방식이죠. 이 호흡법은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손끝과 발끝까지 따뜻한 피가 돌게 만듭니다. 현대의학에서 위모프 호프 메소드라고 부르는 극한 추위 적응법과 놀랍도록 유사해요. 두 번째는 동물 기름 발효법입니다. 바이킹들은 물개나 고래의 기름을 특별한 방식으로 발효시켜 만든 연고를 온몸에 발랐어요. 이 연고는 피부 표면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형성했습니다. 성분을 분석해보니 오메가3 지방산이 일반 생선 기름보다 5배나 농축되어 있었어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천연 보온제였던 거죠. 가장 신비로운 것은 집단 체온 공유 의식입니다. 바이킹들은 추위가 극심한 밤에 특별한 대형을 이루어 잠을 잤어요. 가장 체력이 약한 사람을 중앙에 두고 체격이 큰 전사들이 바깥쪽을 감싸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단순히 몸을 맞대는 게 아니라 호흡까지 일치시켰어요. 집단 전체가 마치 하나의 큰 생명체처럼 체온을 나누는 경이로운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중앙아메리카의 정글, 마야 문명이 번성했던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독성 생물들의 서식지였습니다. 독화살개구리, 독거미, 독뱀. 현대인이라면 한 번 물리면 생명이 위험할 만큼 치명적인 생물들 말이에요. 그런데 마야인들은 이 독들을 오히려 치료제로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핵심은 점진적 면역 증강법이었습니다. 마야의 샤먼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독성 식물의 잎을 우린 물을 조금씩 먹였어요. 처음에는 물 한 컵에 잎 한 조각 정도의 극소량부터 시작해서 몇 년에 걸쳐 서서히 농도를 높여갔죠. 이는 현대의학의 면역요법과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독성 중화 조합법입니다.
마야인들은 서로 다른 독을 섞으면 독성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독화살개구리의 독과 특정 나무 수액을 3대 1 비율로 섞으면 강력한 진통제가 됩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이 조합을 분석해보니 두 물질의 화학적 반응으로 독성 분자가 무력화되면서 동시에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는 새로운 화합물이 생성되더군요. 가장 놀라운 것은 달의 주기를 이용한 독성 조절법입니다. 마야인들은 같은 독성 식물이라도 보름달일 때와 금음달일 때 독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식물의 독성 농도는 달의 중력장 영향으로 최대 40%까지 변한다고 해요. 마야인들은 이를 이용해 가장 안전한 시기에만 독을 채취하고 가공했던 겁니다. 해발 4,000m, 안데스 산맥의 절정. 산소 농도는 평지의 절반, 기압은 3분의 2. 현대인이 갑자기 이런 곳에 가면 고산병으로 쓰러지기 십상이죠. 하지만 잉카인들은 이 극한의 환경에서 거대한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비밀은 코카잎 마스터리였습니다. 단순히 코카잎을 씹는 게 아니라 특별한 석회질 가루와 함께 볼에 머금고 있었어요. 이 조합은 혈중 산소 농도를 30%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현대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게다가 뇌로 가는 혈류량도 증가시켜 고도에 따른 판단력 저하까지 막아주죠. 두 번째는 호흡근 강화 수련법입니다. 잉카 전사들은 어릴 때부터 특별한 호흡 훈련을 받았어요. 갈대로 만든 관을 물에 넣고 그 관을 통해서만 숨을 쉬는 연습을 했죠. 이렇게 하면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들이 강화되어 적은 산소로도 효율적인 호흡이 가능해집니다. 마치 폐를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이었던 셈이죠. 세 번째는 단계적 고도 순응법입니다. 잉카인들은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이동할 때 반드시 중간 고도에서 3일씩 머물렀어요. 해발 1,000m, 2,000m, 3,000m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준 거죠. 현대 등반가들이 사용하는 순응 등반법과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북극, 영하 5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이누이트족은 수천 년을 살아왔습니다. 나무도 없고 흙도 얼어붙은 땅에서 어떻게 생존이 가능했을까요? 이누이트들의 가장 놀라운 기술은 얼음 건축법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이글루는 단순한 눈집이 아니에요. 특별한 방식으로 다져진 눈블럭을 나선형으로 쌓아 올린 정교한 건축물이죠. 이글루 내부 온도는 외부보다 무려 40도나 높게 유지됩니다. 비밀은 눈 속에 갇힌 공기층이 완벽한 단열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밀은 동물성 지방 100% 활용법입니다. 이누이트들은 바다 표범, 고래, 북극곰의 지방을 한 방울도 버리지 않았어요. 먹을 것으로는 물론이고 연료로, 의료용품으로, 심지어 접착제로까지 사용했죠. 특히 고래 지방으로 만든 등유는 영하 50도에서도 얼지 않으면서 연기도 거의 나지 않는 완벽한 연료였습니다. 가장 경이로운 것은 별자리 내비게이션입니다. 이누이트들은 GPS도 나침반도 없이 광활한 빙하 위에서 길을 잃지 않았어요. 그들은 88개 별자리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계절과 시간에 따른 별의 움직임을 이용해 방향과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심지어 구름이 낀 날에도 바람의 방향과 눈의 결 모양만으로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죠. 호주 내륙, 세계에서 가장 메마른 사막 중 하나인 이곳에서 아보리진들은 4만 년을 살아왔습니다. 비가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곳에서 어떻게 물을 구했을까요? 아보리진들의 첫 번째 비밀은 식물 지하수 탐지법이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나무와 풀의 잎 색깔만 봐도 지하 몇 미터에 물이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멀가나무의 잎이 평소보다 15% 더 진한 녹색을 띠면 지하 3미터 지점에 지하수가 있다는 신호였죠. 현대 지질학자들이 확인해보니 정확도가 90%가 넘더군요. 두 번째는 이슬 수확법입니다. 아보리진들은 특별한 천을 사막의 바위 사이에 설치해서 새벽 이슬을 모았어요. 하지만 아무 천이나 쓴 게 아니라 캥거루 털을 특수한 방법으로 짠 천을 사용했죠.
이 천은 물 분자를 끌어당기는 성질이 일반 천보다 3배나 강해서 하룻밤에 2, 3리터의 물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동물 추적 급수법입니다. 아보리진들은 동물들의 행동 패턴을 관찰해서 숨겨진 물웅덩이를 찾았어요. 특히 딩고나 캥거루가 특정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 끝에 반드시 물이 있었죠. 동물들의 본능적인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활용한 천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남미 아마존 정글.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곳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하죠. 맹독성 곤충, 치명적인 질병, 상상할 수 없는 기생충들. 하지만 아마존 원주민들은 이 모든 위험을 정글 자체의 힘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놀라운 지혜는 식물 항생제 제조법이었습니다. 아마존 원주민들은 3,000종이 넘는 식물의 의학적 효능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키나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은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퀴닌의 원료가 되었고, 라틴 아메리카 특유의 바이러스성 출혈열도 특정 덩굴 식물의 수액으로 치료했죠. 두 번째는 생체 리듬 치료법입니다. 원주민들은 하루 중 특정 시간에만 약초를 복용했어요. 해가 뜰 때, 정오, 해가 질 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현대의학의 시간요법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이죠. 같은 약이라도 복용하는 시간에 따라 효과가 5배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거든요. 세 번째는 독성 해독 네트워크입니다. 아마존에는 한 번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을 가진 생물들이 수없이 많아요. 하지만 원주민들은 각각의 독에 대응하는 해독제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 종류의 독이 동시에 몸에 들어왔을 때의 복합 해독법까지 개발해놨죠. 정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약국으로 활용한 셈입니다. 해발 5,000m, 히말라야의 지붕에서 티베트인들은 극한의 환경을 단순히 견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을 이용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티베트 승려들의 툰모 명상법은 현대 과학자들을 경악시켰어요.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젖은 담요를 몸에 두르고도 체온만으로 담요를 말려버리는 기술이죠. 하버드 대학에서 실제로 측정해 본 결과 명상 중인 승려의 피부 온도가 평소보다 17도나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도 집중 호흡법입니다. 티베트인들은 특별한 호흡 기법으로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최적의 뇌 기능을 유지했어요. 4초 들이마시고 16초 참고 8초에 걸쳐 내쉬는 방식이죠. 이 비율은 뇌파를 알파파 상태로 만들어 집중력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산소 효율성도 높여줍니다. 세 번째는 환경 동화법입니다. 티베트인들은 자연과 싸우는 대신 자연과 하나가 되는 방법을 택했어요. 바람의 방향에 따라 호흡을 조절하고 구름의 움직임에 맞춰 명상의 깊이를 조절하며 심지어 번개의 전기장까지 이용해서 치료 효과를 얻었습니다. 자연 자체를 거대한 생명 시스템으로 인식한 통합적 생존 철학이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고대인들의 생존 기술들 어떠셨나요? 이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생존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었습니다. 현대과학이 수백 년에 걸쳐 밝혀낸 원리들을 그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직관적으로 터득하고 있었어요. 로마인의 사막 적응법, 바이킹의 극한 추위 극복법, 마야인의 독성 중화법, 잉카인의 고산 적응법, 이누이트의 빙하 생존법, 아보리진의 사막 급수법, 아마존 원주민의 정글 약학, 티베트인의 명상 치유법까지. 이 모든 지혜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진화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대의 지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고대 문명의 또 다른 비밀들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지혜, 우리 함께 배워나가요.